예, 이번 프로젝트에서 할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플래피버드 스타일의 게임입니다. 2D 게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면은 캐릭터가 점프를 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점수가 쌓이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캐릭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배경, 구름, 산, 요 땅,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이 캐릭터가 실제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보통 게임에서는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스크롤. 예. 뭐 좌우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횡 스크롤,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종 스크롤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에서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식의 게임을 한번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전반적인 게임의 구조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터치를 해서 물개를 위로 올려서 계속 죽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진행하는 게임이고요. 예, 블록에 부딪히면 게임이 오버가 됩니다. 자, 전반적인 게임의 흐름, 개요인데요. 게임 화면에 비치는 것은 게임 카메라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사고가 생겨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 게임은요, 캐릭터, 물개같이 생긴 그 캐릭터가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그 물개 캐릭터, 플레이어 캐릭터는 위로 점프를 할 뿐입니다. 그러다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쭉 내려오고, 다시 누르면 쭉 올라가고, 그런 움직임을 할 뿐이고요.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캐릭터를 제외한 배경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스크롤이라고 하죠. 움직이면서 이 스크롤 되기 때문에 마치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줄 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게임의 형태를 결정을 했고요. 또 하나, 밑에 이제 땅이 깔려요. 그라운드라고 해서 땅이 깔리고요. 뭐 여러 가지 산, 그리고 구름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깔립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요, 아주 큰 땅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스크롤 시키는 게 아니라요, 한 요만한 사이즈의 땅을 만들고 그 땅을 각각의 이렇게 블럭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조각인데요, 4조각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다가 이 맨 왼쪽에 있는 조각이 이 정도쯤 위치에 오면은 여기 있는 애를 지우고 이 조각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쏙 가겠죠. 이렇게 또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 이번엔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애가 여기 왔다가 또 이쯤 오면 다시 이쪽으로 쭉 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이 블록을 계속적으로 순환시키면서, 사이클 시키면서, 재사용하면서 스크롤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만들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 프로젝트이죠. 이름을 플래피 실이라고 지어 보겠습니다.
3D, 2D 모드가 있는데 사실 뭘로 해도 상관없지만은 저희는 2D 게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2D 게임에 최적화된 요 2D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맵이 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프로젝트랑 비슷하지만 뭔가 약간 좀 미묘하게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스카이박스란 게 없습니다. 스카이박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프로젝트에서 다루진 못했지만 3D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는 세상이 어떤 커다란 박스 안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박스의 겉면에 뭐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그렇게 뭔가 칠해져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임을 이렇게 정육면체로 감싸요. 그래서 그 정육면체의 안쪽 벽면에 뭐 하늘도 그리고 해도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배경을 설정하는 것을 유니티에서는 스카이박스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2D 모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요 신 기즈모가 2D 모드엔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3D 세상에서는 X, Y, Z 세 개의 축이 있어야 되는데 2D 세상에서는 X, Y밖에 없거든요. Z축이 없습니다. Z축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X, Y 두 축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신 기즈모가 없는 상태고요. 카메라를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오쏘 그래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스펙티브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퍼스펙티브가 3D 모드에서는 퍼스펙티브가 기본입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원근감을 가지게, 투시도법으로 세상을 비추는 게 퍼스펙티브 모드고요. 입체적이겠죠. 오쏘 그래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면을 비춥니다. 카메라를. 그러니까 뭐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다 똑같은 크기로 보이겠죠. 원근감이 없어요. 2D 게임은 원근감이 필요가 없는 형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근감을 쓰지 않는 오쏘 그래픽 모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D 모드에서는 흔히 발견했던 그 해님, 태양, 유니티에서는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그게 없습니다. 2D 게임이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광원이 있고 그것이 오브젝트에 부딪혀서 뭔가 그림자가 생기거나 반사가 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2D 게임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그렸으면 그 이미지를 2D 게임에 붙이면 그 색상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뭐 그림자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2D, 3D 모드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 버튼이죠, 우리가 원할 때마다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에셋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수업 게시판에 몇 번이죠? 2D 게임 프로그래밍 파트에 에셋 파일이 있는데요. 그거를 가져와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D 게임 게시글에 보면 첨부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플래피 베이스 에셋이라는 그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받아서 다운을 한번 받아보죠. 자, 다운받아서 그 파일을 드래그해서 우리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뷰에 드래그 해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고요.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관련 리소스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2D 게임은 처음 만드는데요. 이 2D 게임의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게임에 쓰이는 이런 이미지 파일들을 우리는 보통 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스프라이트는 게임 쪽에서 주로 쓰던 용어였는데요. 게임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이미지들을 보통 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원래 뜻은 요정인데요. 뭐 요정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스프라이트라는 용어를 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스프라이트인데, 스프라이트를 보시면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측 인스펙터 뷰를 보죠.
일단 2D 게임에서 쓴 이미지들은 모두 요 스프라이트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서 2D 이미지죠. 우리 프로젝트에 갖다 놨다. 프로젝트 뷰에 갖다 놨다. 그러면 일단 요 스프라이트 모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싱글 모드, 스프라이트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싱글, 멀티플, 폴리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싱글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장의 이미지에 하나의 그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그림만 있어요. 예, 이런 것이 싱글 모드입니다. 멀티플 모드는 뭐냐면요, 멀티플 모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보시는 요런게 스프라이트 요거죠. 요거 요 멀티플 모드에서의 스프라이트입니다. 즉 하나의 이미지 파일에 여러 장의 스프라이트,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잘라서 씁니다. 잘라서 쓰는데요. 요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자, 그럼 일단 요 이미지를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요. 한번 어떻게 자르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이미지를 넣어놓고 다운받은 다음에요. 일단 요 내용을 우리 프로젝트에 심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은 프로젝트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지금 다른 파일들은요. 하나의 이미지에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이미지만 들어있는데요. 이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보통은 2D 게임을 만들 때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몰아서 갖다 줍니다. 패킹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패킹, 묶여 있다는 거죠. 요거를 자르는 거를 도구를 유니티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자, 여기 윈도우에 가서 아니죠.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죠. 자, 요 파일을 누른 상태에서요. 얘네들은 지금 스프라이트 모드가 싱글 모드죠. 다 싱글 모드입니다. 근데 얘는 싱글 모드로 되어 있는데 싱글 모드여서는 안 돼요. 싱글 모드는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이미지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멀티플로 바꿔줍니다. 자, 멀티플로 바꿔주고, 또 하나 밑에 있는 스프라이트 에디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스프라이트 에디터 창에 뜨면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잘라야 돼요. 예, 보기 좋게 잘라야 되는데 뭐 일일이 잘라도 되지만은 보통은 그냥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자르는 것이 속 편합니다. 예, 이렇게 일일이 잘라도 되지만 뭐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슬라이스 버튼, 오토매틱으로 잘라주는 버튼을 누르면요. 이미지가 이게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이 이미지가 해상도가 낮아서 잘 잘리지가 않네요. 잠시만요. 다른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이미지인데요. 예, 보이죠? 역시 멀티플로 바꾸고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눌러서 어플라이 누른 다음에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 자동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이걸 자르면요. 자, 잠깐 이 변화가 보이시나요? 아까는 이런 선이 없었는데 선이 생겼습니다. 각각의 이미지의 사이즈에 맞춰서 스프라이트를 잘라준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변화는 자, 이렇게 잘랐으면요. 어플라이를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다 잘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렇게 한 장씩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이미지를 넣어서 쓰셔도 되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넣어서 잘라 써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한데요. 예, 이게 더 효과적이긴 한데 뭐 그렇게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면은 파일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뭘로 써도 그렇게 성능에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간단한 얘기였고요. 마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픽셀 퍼 유니트라는 건데요. 픽셀 퍼 유니트. 요게 지금 요 이미 이거는요. 유니티의 단위가 그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스케일. 보통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칸에 딱 들어가죠. 한 칸에. 이건 뭐냐면요. 64비트에 맞춰서 한 칸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뭐 숫자를 바꾸면은 이 칸이 좀 넓어질 텐데요. 그러니까 64비트를 유니티에 한 칸처럼 쓰겠다. 64픽셀이죠. 자, 그런 얘기고, 이건 피벗 모드라고 해서 뭐 이 스프라이트의 중심점을 어디다 둘 거냐인데, 뭐 가운데 둘 거냐, 뭐 위에 둘 거냐, 뭐 회전할 때만, 그래서 회전시킬 때 좀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냥 보통 센터에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미지가 64비트죠. 네, 피벗은 가운데. 이게 피벗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만약 돌린다 치면은. 만약 이 피벗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크게 돌겠죠. 크게. 예. 좀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은 그만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번만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요. 유니티는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 엔싱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저희 방금 우리 프로젝트처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요. 이미지 하나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요. 실제 이미지는 이만큼이지만 유니티가 인식하는 이미지의 크기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 낭비되는 거죠. 얘는 더 심하죠. 예, 되게 많이 낭비가 되고 있죠. 근데 이것을 하나의 파일에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 묶어서 아까 저희 보신 것처럼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텍스트 스프라이트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파일에 묶으면요. 이걸 패킹이라고 하는데요. 묶으면 일단 용량이 메모리 크기라던가 용량이 확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 낭비가 없어져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제 유니티가 이걸 알아서 풀어줘요. 어디를 잘랐어라는 걸 저희가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잘랐습니다. 효율적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프로젝트가 아니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요즘 또 워낙 하드웨어 성능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염려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 자, 그러면 다시 유니티 프로젝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 건데요. 자, 배경 오브젝트. 일단 땅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땅, 그라운드입니다. 하이어라키 뷰에, 이건 지워야겠네요. 자, 하이어라키 뷰에 옮겨 놓고요. 충돌을 감지해야 되잖아요. 우리 플레이어 캐릭터가 이 땅에 부딪히면 죽으니까요. 충돌을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박스 콜라이더를 붙일 건데요. 그냥 박스 콜라이더가 아니라 박스 콜라이더 2D. 2D와 3D는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2D 전용의 콜라이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박스 콜라이더 2D를 쓸 거고요. 사실 별다른 설정할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정을 하고요. 얘를 프리팹으로 만들겠습니다. 프리팹의 장점은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자, 이걸 프리팹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지웁니다. 자, 프리팹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이제 하이어라키 뷰에 이렇게 차곡차곡 옮겨 놓고요. 같은 곳에 다 이렇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것 같죠. 얘네들을 좀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위치를요. 처음에는 포지션을 x-4 00, 두 번째는 000, 세 번째는 400, 네 번째는 800. 요거의 크기가요. 이렇게 4칸이잖아요. 예. X축으로 4칸씩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그 그라운드 한 조각의 크기도 44고요. 44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칸씩 떨어뜨려 놔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0, 마이너스 4, 0, 4, 8. 자, 이렇게 했고, 이게 이렇게 다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으니까 좀 보기가 싫죠? 그래서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라운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자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좀 더 깔끔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땅 배치 끝났고요. 이어서 다른 애들도 배치를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자, 구름이고요. 구름은 일단 지우고요. 자, 블록인데요. 블록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최종 프로젝트의 형태는 블록이, 이 보라색 블록이 이 땅에 뒤에가 있어야 돼요. 밑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블록이 위에 와 있죠. 예.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하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요. 자, 파워포인트랑 동일한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깔아볼까. 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추가로 다른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면요, 두 번째로 들어온 애가 아까 처음에 들어온 애를 덮어버리죠. 포토샵의 레이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덮어버려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얘가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이걸 뭐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덮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동일합니다. 이것도 블록을 나중에 불러와서 이렇게 이 땅 위에 있지만은 우리의 의도는 땅이 이 블록의 위에 있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이 바로 소팅 레이어와 오더 인 레이어라는 겁니다. 소팅 레이어와 오더 인 레이어. 자, 여기 있죠. 소팅 레이어, 오더 인 레이어. 소팅 레이어는요, 우리가 뭐 몇몇의 레이어를 만들면은 그 레이어에 설정된 애들이 아니, 이거는 이렇게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에디트 들어가서 프로젝트 세팅이라고 있고요. 태그 센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볼게요. 자, 창이 인스펙트 뷰의 오른쪽처럼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팅 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자, 디폴트 레이어라고 해서 모든 오브젝트들은 디폴트 레이어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상관없어요. 이름은 뭐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은 다음에 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디폴트 레이어의 밑에 깔아둡니다. 즉, 이렇게 해놓으면요,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속한 오브젝트들은 무조건 디폴트 레이어의 밑에 깔립니다. 여기 뭐 하나 더 추가하면은, 예, 뭐 예를 들어 뉴라는 걸 추가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뉴 이렇게 하면요, 어떤 오브젝트가 백그라운드 레이어면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제일 밑에 있고요, 뉴 레이어가 제일 위에 있고 디폴트가 중간에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일단 쓰진 않을 거니까 지울게요.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속할 애들은요, 산, 구름, 하늘 등이고요. 이 땅은 디폴트 레이어로 쓸 거고요, 기본적인. 네, 그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무조건 디폴트 레이어의 밑에 깔리게 됩니다. 자, 소팅 레이어는 그런 기능이고요. 오더 인 레이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요거 어딨어요? 요거는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분명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자, 산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산. 예, 마운틴이죠. 적당히 올린 다음에 얘는 뭐 특별히 충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위치만 좀 바꿔주겠습니다. 위치를 0, 2.44, 0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이거 보죠. 산이 이렇게 현재 지금 산은요 디폴트 레이어입니다. 디폴트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땅과 동일한 레이어에 있어요. 동일한 레이어입니다. 동일한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디폴트죠. 자, 근데 마운틴이 더 늦게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같은 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 위에 올라 앉아 있는데요. 얘의 소팅 레이어를 디폴트가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바꾸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산 밑에 깔립니다. 백그라운드 위에 디폴트가 올라가게 아까 우리가 세팅을 해줬잖아요. 예, 그것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레이어만 이렇게 소팅 레이어만 바꾼 상태로 프리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얘는 지워주고요. 프리팹 마운틴을 이렇게 위로 또 똑같이 4장 중첩해서 쌓고요. 위치값만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4, 2.44, 0. 두 번째 건 0, 2.44, 0. 세 번째 건 4, 2.44, 0. 네 번째 거 8, 2.44, 0.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자, 산이었고요. 구름 올려놓겠습니다. 구름. 이것도 폴더식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죠. 자, 마운틴스 놓고 올려놓겠습니다. 자, 다음이 구름이었죠. 자, 구름 이렇게 올려놓고요. 구름도 역시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얘는 뭐 특별히 뭐랑 중첩될 것도 없기 때문에요. 구름은 그냥 그대로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하이라키 뷰에 있는 건 지워주고요. 자, 구름도 하나, 둘, 이게 아니죠. 산이죠. 구름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실수했네요.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지워버려야겠죠. 자, 구름 이렇게 4개 올려놨고요. 구름 위치를 좀 우리가 적당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는 뭐 한 이쯤 와 있고, 첫 번째는 여기 와 이쯤 와 있고, 두 번째는 한 뭐 이쯤 와 있고, 세 번째는 한 이쯤 와 있고, 네 번째는 한 이쯤 와 있어라. 뭐 이렇게 대충 적당히 준비를 배치를 해주시고요. 역시 이것도 폴더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배치할 건데요. 하늘. 자, 하늘 보겠습니다. 자, 하늘이 어딨죠? 스카이 여기 있네요. 자, 스카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자, 스카이는 가장 늦게 나왔기 때문에 얘를 백그라운드로 바꿔도 백그라운드로 바꿔놓고요. 사이즈를 넓게 좀 바꿔볼게요. 넓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2.15, 5.94, 그 다음에 사이즈를 크게 9.59, 6.52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 땅보다는 밑에 깔려 있지만은 같은 백그라운드 친구들인 클라우드, 마운틴, 클라우드와 마운틴은 아니죠. 마운틴만이네요. 마운틴이 보이지가 않게 됐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운틴과 스카이는 모두 백그라운드 레이어입니다. 같은 백그라운드 레이어, 같은 레이어에 속해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특별히 앞으로 보내거나 뒤로 보내고 싶을 때는 요 오더 인 레이어,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죠. 오더 인 레이어 값을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 마운틴의 오더 인 레이어 값은 0입니다. 이거보다 낮은 값을,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낮은 값을 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산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같은 레이어 안에서 뭔가 상하 조절을 할 때에는 이 오더인 레이어를 쓰면 된다는 걸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좀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플레이 모드로 보면요, 이렇게 보여요. 보기가 좀 안 좋죠. 요거를 카메라 세팅을 좀 바꿔볼 건데요. 자, 이렇게 보이는데 카메라 세팅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 거예요. 세로가 더 긴 방식으로. 자, 그래서 자,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어스펙티브 레티오 2:3 가로 2 세로 3 하면 이렇게 사이즈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를 바꿔서 어디를 비출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카메라로 가서 Y는 5.5 그리고 카메라의 사이즈 약간 좀 멀리서 비출 수 있게 6 정도로 하면은 네, 더 많이 비추게 되죠. 값을 올릴수록. 테스트 해보니까 6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지점을 카메라가 계속 비추게 할 겁니다.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고요. 이 뭐 구름, 산, 그라운드, 땅 얘네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 즉 스크롤 하면서 움직일 거고 카메라는 그냥 같은 곳을 계속 비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배경을 스크롤하는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한번 추가해 보죠. 자, C# 스크립트 추가하고요. 이름을 스크롤이라고 짓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서 보면요. 일단 업데이트 문만 쓸 건데요. 이 스크롤 오브젝트, 이 스크롤 스크립트는 어디다 붙일 거냐면요. 실제로 스크롤이 되는 뭐 땅, 구름, 그리고 산 이런 이런 오브젝트들에게 붙일 겁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들을 계속 왼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크롤하는 느낌이 나겠죠. 자, 내가 붙어 있는 오브젝트를 트랜스레이트 이동시키겠다. 어떻게? -1 곱하기 일단 속도 변수를 좀 정해 볼게요. 퍼블릭 플로트 스피드는 1.0f. 자, 스크롤 속도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스크롤 속도고요. 그리고 플로트 스타트 포지션 플로트 엔드 포지션. 자, 스타트 포지션은요, 오브젝트가 스크롤 되기 전에 스크롤이 시작되는 위치입니다. 스크롤이 시작되는 위치. 이 스타트 포지션 그리고 엔드 포지션은요, 스크롤이 끝나는 위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를 다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이거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 땅을 예로 들어보죠. 땅이 이렇게 4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조각들 모두 전부 다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땅 조각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은 그때 얘의 위치를 이쪽 오른쪽 끝의 위치로 바꿔줄 거거든요. 옮겨줄 거예요. 이동시킬 거예요. 자, 방금 봤던 엔드 포지션이 여기가 될 거고요. 엔드 포지션. 그리고 스타트 포지션이 여기가 됩니다. 엔드 포지션, 스타트 포지션. 여기를 지나갈 때 중심점이 엔드 포지션을 지나갈 때 얘의 위치를 스타트 포지션 이쪽으로 바꿔줄 겁니다. 물론 엔드 포지션과 스타트 포지션은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스피드 정해졌고요. 자, 스피드가 정해졌기 때문에 요 속도만큼 움직여라. 스피드 움직여라. 타임 전 델타 타임. 기계 속도 균일하게
0, 0. 자, 요 코드는 X축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라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플러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렇게 움직이다가 만약에 그 오브젝트의 위치가 우리가 설정한 엔드 포지션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이하가 되면은 걔의 위치를 걔의 위치를 마이너스 1 다시, 그러니까 걔가 스타트 포지션에서 시작해서 엔드 포지션까지 이동한 그 거리만큼을 산출해서 그만큼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라. 코드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엔드 포지션이 마이너스 8이에요. 스타트 포지션은 8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이따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엔드 포지션에서 스타트 포지션을 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6이죠.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16이 돼버리죠. 즉 오른쪽으로 16의 크기만큼 16의 거리만큼 이동시켜라라는 뜻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16의 거리만큼. 예, 요거는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마이너스 8, 8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쨌든 시작 지점에서 엔딩 지점까지 온 그 거리만큼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라 라는 코드가 되겠죠. 자, 빌드 하시고요. 자, 다시 에디터로 가서 방금 만든 요 스크립트를요, 그라운드, 마운틴, 클라우드 각각의 오브젝트에 붙일 건데요. 일단은 대표격으로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에만 붙여 보겠습니다. 자, 스크롤을 그라운드에 붙이고, 스크롤을 마운틴에 붙이고, 스크롤을 클라우드에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스타트 포지션과 엔드 포지션은 일단 우리가 다 8-8로 정할 거예요. 속도는 좀 차이가 있는데, 왜냐면은 가장 우리 시점에서, 사용자 시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요 그라운드는 제일 빨리 움직여야 될 테고, 멀리 있는 구름은 되게 천천히 움직여야겠죠. 중간에 있는 산은 그 중간 속도로 움직이면 될 거고요. 우리 그 버스 타고 가면은 바로 옆에 지나가는 차들은 되게 빨리 움직이는데, 빨리 슉슉 지나가는데, 멀리 있는 산이나 구름은 천천히 지나가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원근 가면 원리죠. 자, 그래서 일단 그라운드는요, 스피드를 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포지션 8, 스타트 포지션 8, 엔드 포지션 마이너스 8. 마운틴은요, 속도를 한 0.6 정도로 잡겠습니다. 되게 천천히. 역시 8, 마이너스 8.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는 속도를 더 느리게, 멀리 있을 테니까요. 0.3, 8, 마이너스 8. 이렇게 해놓고, 자, 각각의 하나씩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에만 지금 스크롤 스크립트가 부착되어 있잖아요. 이게 프리팹들이에요. 프리팹 사본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변화를 내 형제들, 내 부모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파시키기 위해서는 이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라운드에서도 어플라이 버튼, 마운틴 첫 번째 오브젝트에서도 어플라이 버튼, 클라우드 첫 번째 버튼에서도 어플라이 버튼 눌러서 모든 오브젝트에 스크롤 스크립트가 붙게끔 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롤이 됩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따로 보시면 더 재밌는데요. 자, 보세요. 이거를 다시. 자, 보시면은, 자, 딴 것보다도 요 그라운드만 보죠. 그라운드가 마치 얘네가 넷이 커다란 덩어리가 단체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각의 이 4개의 조각이죠. 각각의 조각이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순식간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지금 이 게임 화면으로 보기에는 그 이미지가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요 4개 가지고 계속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D 게임에서 보통 이런 식의 기법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되게 이거를 그냥 가로가 엄청 긴 큰 맵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물론 대신 다양한 지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뭐 단순한 이런 캐주얼 게임에는 이런 식의 기법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내용이 길면 좀 힘드니까요. 잠깐 여기서 쉬고 다음 동영상에서 캐릭터 제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쉬죠.